모스의 CV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탈 옥사이드 P타입 실리콘, 즉 N채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미컨덕터 위에 옥사이드, 그 위에 메탈을 얼렸을 때 전하 VGB를 인가했을 때 이 모스가 갖는 캐패시터, 그러니까 VGB 같은 변화됐을 때 메탈에 모이는 차지의 변화량을 갖고 그 캐패시턴 성분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스하고 이 P타입 실리콘에 모이는 차지하고 그 다음 메탈에 모이는 차지의 종류에 따라서 얘네들이 갖는 캐패시턴스가 달라져요. 즉, 이 P타입 실리콘에 홀이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억셉트 이온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버전 레이어가 모여서 전자에 의한 차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메탈은 그의 P타입 실리콘에 모여있는 차지의 극성 반대가 메탈에 모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모스가 갖는 캐패시턴분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의가 토탈 걸리는 전압을 VGB라고 두겠어요. 게이트하고 바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의 극성이 똑같이 플러스 영역을 왼쪽으로 잡고 그래서 V옥스가 있고 파이어스 세미컨덕터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뭐가 있습니까? 파이 MS라는 전압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식은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세미컨덕터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파이 MS 이 함수에 차를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은 순수하게 요 메탈에 모여있는 차지 양에다가 그 다음에 옥사이드층의 캐패시턴스 COX를 곱하면 되는데 요 COX는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고 QM도 마찬가지 단위 면적당 모이는 차지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를 안 해도 모두가 다 단위 면적당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모이는 차지 양에다가 그 다음에 COX를 곱하면은 VOX가 만들어지는데 이 QM의 차지가 네거티브면은 VOX도 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네거티브면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압을 걸리는 거니까 VOX가 음이다. 그래서 QM의 부호와 VOX의 부호는 같다. 그 다음에 이 VGB의 변화량을 보는 겁니다. 인가되는 토탈 전압의 변화량은 VOX의 변화량과 QS의 모라량, 그 다음에 파이MS의 변화량을 더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함수의 차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 VGB가 변하더라도 이 함수의 차는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d파이MS는 제로가 되는 거니까 쓸 필요 없고 얘 변화량 플러스 얘 변화량인데 dVOX의 변화량은 QM의 변화량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탈에 모여있는 전하량 QM의 크기는 이 세미컨덕터에 모이는 전하량의 변화량 QSD, 그러니까 억셉트 이온들이 만들어주는 변화량 차지, 그 다음에 홀이 만들어주는 차지, 그 다음에 전자가 모이는 차지, 이 세 개의 합의 절대값과 같다. 그러면은 QP는 홀이니까 양의 차지고 전자는 음의 차지고 QSD도 음의 차지죠. 그래서 음의 차지와 양의 차지를 QN도 어떻게 네거티브 음이 되고 QSD도 음이 되고 QP만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일단은 QSS 프라임, 즉 이 옥사이드층 내에 들어있는 산화막 차지 전하량은 무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요거에 의해서 이펙트가 나타나는데 요건 좀 따로 생각하고 일단은 QSS 프라임을 제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두고 우리가 캐패시터 CV 특성을 구하는데 먼저 N채널 모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어요. 이 N채널 모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P모스에 대한 P채널에 대한 C채널에 대한 결과도 얻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쭉 가다 보면은 음의 영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프랩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증가하게 되면은 스레솔드 볼테이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VGB 값이 아주 낮은 경우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먼저 프랩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스레솔드 볼테이지가 되는 거니까 영역이 세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FB보다 적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프랩밴드에서 스레솔드 볼테이지 사이에 있을 때 모스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스레솔드 볼테이지 이상의 전압이 가 있었을 때
몹스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세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프랩 밴드보다 적다. 프랩 밴드보다 적게 되면은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 인가되는 토탈 전압이 VFB. 여기는 뭐 DC 굳이 뭐 AC까지 표현할 거 DC 성분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DC 성분,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 인가되는 DC 성분이 프랩 밴드의 전압보다 평탄대 전압보다 적다면 이쪽에는 뭐가 됩니까?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GB인데 VGB가 음의 값이니까 평탄되면은 이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일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보다 더 낮은 전압을 가했으니까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밴드가 굽어져야만 되고 이렇게 밴드가 굽어지면은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있고 컨덕션 밴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홀이 모이게 됩니다. 홀이 축적이 돼요. 홀이 축적이 되니까 우리는 그때를 어큐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홀이 여기에 표면에 홀이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차지 덴시티를 들다 보면은 요 메탈 쪽에 전자가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마이컨덕터 쪽에서는 QP만한 홀이 모이게 돼서 이 홀과 메탈에 모여 있는 전자가 서로 상쇄되는 그러한 현상이 되고 인가되는 전압 VGB에 따라서 여기에 모이는 QP의 양이 달라질 거니까 C 프라임 어큐뮬레이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dVGB분의 dQP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도 된다. 그래서 C 프라임의 어큐뮬레이션은 게이트와 바디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의 변화량에 메탈에 모여 있는 전하의 멸하량의 절대값, 메탈이 네거티브 전자가 모이는 거니까 절대치를 취해야 되고 요거는 홀이니까 포지티브 차지니까 그냥 절대치를 안 취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쪽에 세마이컨덕터에 모여 있는 토탈 QP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내야 되겠죠. 무엇에 의해서? VDGB에 의해서. 근데 VGB를 인가하면 그 VGB 안에 VOX가 있고 파이S가 있고 파이MS 성분이 있는데 VDGB의 변화량은 옥사이층의 전압의 변화량과 파이S의 변화량으로 나눠져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VDGB에 대해서 QP를 실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는 못 구하고 여기에 모여있는 이 QP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이 세마이컨덕터에 걸리는 전압 파이S에 의해서 QP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QP 양을 구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제로에서 XP, 즉 디프레션 리전은 아니고요. 홀이 모여 있는 요 축적되는 거리 XP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밴드가 이렇게 굽어있는 거죠. 요 밴드가 굽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요쪽 영역은 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홀하고 억셉트 이온하고 중화가 되어서 이쪽에는 중성이 됩니다. 즉 전압의 변화가 EC가 플랫하다는 것은 전압의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 여기는 전압이 안 걸리는 거니까 차지가 없다는 거고요. 차지가 여기서부터 밴드가 이렇게 굽는다는 것은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는 거고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차지가 존재하고 그 차지가 누구냐? 바로 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영역에서만 홀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로에서 XP 사이에 들어있는 홀의 양을 다 적분을 해서 전자의 차지양을 곱하게 되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토탈 QP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QP 값 그렇게 쉽게 구해지진 않아요. 이 PX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임의의 점 X에서 PX를 구하려고 그러면 홀의 농도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요게 센터 레벨에 하고 페르미 레벨의 차 간격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페르미 레벨이 있고 요게 요 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홀 농도를 구한다고 하면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간격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NI를 곱하게 되면은 홀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요때 Q 파이 X 이 파이 X의 정의가 어디 되느냐 하면은 저 센터 레벨의 페르미 레벨을 가져오겠어요. 가져오면은 여기가 XP라는 점에서 플랫하게 되고 그게 EFI입니다. 그 다음에 그 EFI에서 임의의 점 X에서의 높이를 우리는 파이 X라고 정의를 해. 그러면은 파이 X하고 이게 페르미 레벨 여기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Q 파이 FP라면 얘가 페르미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니까 요 길이 더하기 Q 파이 F를 더했을 때 만들어지는 양이고 NI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 파이 FP가 NA니까 이와 같이 NA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 파이 X라고 해서
파이X가 안다면, 파이X를 안다면 PX를 또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X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PX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즉, 이게 포아선 방정식인데요. 포아선 방정식의 파이X의 2차 미분은 차지 덴시티의 마이너스 값과 같은데 이 파이X가 뭡니까? 전자에 대한 위치 에너지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해야만 전체적인 위치 에너지가 돼요. 그게 요 차지의 마이너스 값하고 같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없어져서 둘 다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x 자승분의 d 자승의 파이 x가 실온 s분의 q px가 되는 거니까 이 파이 x에 의해서 px가 결정이 돼요. 자, 파이 x에 의해서 px가 결정이 되고 px에 의해서 파이 x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미방을 갖고 컴퓨터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는 구할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한 이 px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QP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QP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지금은 대략 이런 정도로 QP가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록 QP는 모르지만 QP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 하면은 PS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x 이꼬르 제로에서 요 점에서의 홀 농도는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PS는 NI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 파이 F Q 파이 S 플러스 Q 파이 FP. 자, 요 표면에서의 홀 농도는 페르미 레벨과 요 끝점 요 사이에 요 간격의 NI 익스포넨셜에 그 간격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은 요 파이 S 플러스 여기서까지 Q 파이 FP죠. 이렇게 되고 요 Q 파이 FP를 빼면은 얘가 NA로 바뀝니다. NA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 파이 S가 됩니다. 이 파이 S는 뭡니까? 세마이컨덕터에 걸리는 토탈 전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일정 성분이 파이 S로 걸리게 되고 그 파이 S에 의해서 PS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의 값은 PS라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고 그걸로부터 점차적으로 가면서 거리 X에 가면서 홀의 농도는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QP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0에서 XP까지 PX를 갖다 적분한 건데 이것이 뭐에 비례하느냐면 이것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어스가 크면 쭉 오면서도 다 커질 거니까 이 파이어스가 크면은 거리 x에 따라서 딱 커질 거니까 전체적으로 익스포넨셜 KT분의 Q 파이 S에 의해서 증가할 것이다. 근데 파이 S가 증가하면 QP도 따라서 그냥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익스포넨셜 함수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매우 약간만 변하더라도 파이 S가 조금만 변하더라도 QP는 엄청나게 많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의 변화량이 VOX의 변화량과 D 파이 S의 변화량으로 양분이 되는데 이 DVX의 변화량은 QP의 변화량하고 직결됩니다. 즉 여기에 모여있는 홀의 차지에 의해서 VOX가 결정이 돼요. VOX는 QM이 나중에 증가하면 QP가 되는 거니까 QM의 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QP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QP하고 QP의 크기에 의해서 VOX는 변화하고 그 다음에 QP의 변화량이 파이어스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니까 파이어스의 변화량에 비해서 QP는 엄청나게 많이 변화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N 채널인 경우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 즉 VGB가 VTP보다 적을 때는 FB보다 적은 케이스는 C의 어큐뮬레이션이라고 적고요. 프라임이라고 적은 거 요는 단위 면적당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모든 게 다 단위 면적당이니까 굳이 단위 면적당을 투자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DVGB분의 DQP가 됩니다. 그렇죠? QP는 양이니까 절대치 필요 없고 자, 그러면은 DVGB가 뭐라 그랬냐면은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의 변화량과 그 다음에 파이어스의 변화량 분의 DQP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바로 계산하기 힘드니까 얘를 역수를 취합니다. 이거에 역수를 취하면
이거 분의 얘가 될 거니까 dqp분의 dvx 플러스 dqp분의 d파이S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qp를 들다 보니까 qp는 비례상수 a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파이S. 근데 지금 파이S가 어떤 값이냐 하면은 자, 얘가 지금 포지티브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VOX도 네거티브 값, 파이S도 네거티브 값을 VGB가 네거티브니까 파이S도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만이 홀이 모이는 거니까 보너스 값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 파이S는 네거티브다라는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QP의 변화량을 들다 보면은 이걸 갖다가 파이S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KT분의 Q A의 익스포넨셜 KT분의 마이너스 Q 파이 S 곱하기 D 파이 S예요. 그런데 이 D 파이 S가 음의 값입니다. 그래서 DQP는 실질적으로 이 마이너스와 이 네거티브하고 합해서 양의 값으로 변하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크기입니다. 얘 크기하고 얘 크기를 따르게 되는데 IS의 미소 변화가 일어나면 QP는 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자, 그러면은 요것이 뭐냐 하면은 DVX는 VOX는 COX 곱하기 DQP가 돼요. 자, 파이S가 미소 변화하면은 QP의 변화가 매우 크니까 D파이S에 비해서 DQP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DVX는 DQP의 변화량이 그대로 직결하는 거니까 요거는 D파이S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D파이S에 비해서 D파이S의 미소 변화만 해도 QP는 변화가 굉장히 크니까 왜? 이 텀이 있으니까. 이 텀이 있는데 요 마이너스 S가 감소할 것 같지만 사실은 파이스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라고 붙여놨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파이스가 양의 값이고 그것의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이것이 매우 큰 값입니다. 따라서 QP는 이 D파이S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매우 크기 때문에 D파이S에 비해서 DQP가 크다고 두고 DVX는 뭐냐 하면은 바로 DQP에다가 COX를 곱한 거니까 이거는 비례상수니까 DVX가 DQP에 비례하는 거야. DQP가 매우 크면은 역시 DVX도 매우 크고 이 DQP가 D파이S보다 매우 크다 그랬으니까 DVX는 D파이S보다 매우 커서 이 값이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DQP분의 DVX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D파이S에 비해서 DQP가 워낙 크니까 무시를 할 수 있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C accumulation 프라임은 얘의 값이니까 얘가 COX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COX하고 같다. 그래서 VGB가 프랩 밴널보다 적을 때는 모스가 갖고 있는 토탈 캐피시턴스는 COX, 옥사이층이 갖고 있는 캐피시턴스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VGB의 값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 VFB까지는 C 값이 그대로 옵니다. COX라는 값으로 C accumulation, 토탈 accumulation의 때 C의 값은 COX로 이렇게 일정하게 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한 거고요. 실제 값에서는 에러 성분이 존재합니다. 자, 에러 성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바로 요 것에 비해서 D파이S, DQP분의 D파이S를 갖다가 더해야 되는데 얘를 무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 성분이 얼마가 되는지에 의해서 C accumulation의 값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DQP하고 D파이S의 비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파이S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면, 자, 파이S가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 뭡니까? 바로 VGB가 거의 VFB하고 같으면, 그러니까 밴드가 플랫하고 같으면은 이렇게 변화되는 양상, 이렇게 변화된다 그랬는데 요 높이를 우리는 마이너스 파이S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파이S가 제로에 근방한다는 것은 플랫 밴드에 가깝다는 거예요. 플랫 밴드에 가까우면은 얘가 1이라는 텀이 되는 거니까 DQP하고 D파이S는 거의 같은 값으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DVX, DVOX하고 D파이S가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 항이 살아나요. 이 항이 살아나는데 얼마만큼 얘의 퍼센테이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여기에 모여 있는 이 D파이S에 의해서 COX 값이, 그러니까 C 어큐뮬레이션 값이 감소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에 프렛 밴드고 여기에 모여 있는 홀의 양이 매우 많아서 파이어스가 매우 큰 이쪽 영역에서는 C 어큐뮬레이션하고 COX하고는 같은 값이에요. 그런데 프렛 밴드가 되는 부분에 가까워지면은 이것이 COX보다는 C 어큐뮬레이션의 값이 감소합니다. 이거의 역수가 얘 더하기 얘인데 얘를 무시했는데 얘를 무시할 수 없을 항으로 들어오면 합이 커지는 거니까 C 어큐뮬레이션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멀리 있을 때는 COX하고 같이 있을지 몰라도 프렛 밴드에 가까워지면은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영역에서는 이 멀리 있는 이 영역에서는 어큐뮬레이션 됐을 때, 그러니까 축적 모드에서 모스가 갖고 있는 캐패시턴스는 COX하고 같지만은 프렛 밴드 근방이 오면은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의 C 값하고 COX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이 정도만 여기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버전에서 다시 또 이쪽 영역에서 공부를 해서 그하고 얘하고 매칭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